본 영상에는 결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에런입니다. 에런은 등산 장비와 물, 카메라, 그리고 냉장고에서 약간의 음식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한 그는 캐년랜드에 위치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내일 있을 등반을 위해 차에서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토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갈아탄 그는 질주를 시작합니다. 4.5 hours to the big drop rappel. I aim to take 45 minutes off that. 에런은 캠코더를 향해 자신의 도전을 외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그는 자전거를 나무에 고정하고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합니다. 에런은 등반을 하던 중 두 언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Hey, 이쁜 언니 아들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hang on. 지도를 보며 친절하게 알려주는 에런. Sorry, the Friday the 13th child killer. was- 에런은 가벼운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What do you say? You're lost? I'm a guide. Why not? Sure. All right.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길을 안내합니다. You spend a lot of time out here? It's my second home. 에런과 언니 아들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걷다가 골짜기를 발견하고 이곳에서 잠시 동안 물놀이를 즐깁니다. 부러운 녀석 같으니라고. 언니 아들과 즐거운 물놀이를 즐긴 그는 추억을 한 장 남기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See ya. Bye. 그렇게 다시 등반을 시작한 에런은 험준한 협곡을 만나고 그는 이곳에서 일생일대 최악의 사고를 겪게 됩니다. 바위 틈에 자신의 오른팔이 끼어버린 거죠. 너무나도 고요한 이곳에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에런. 이제부터 127시간의 지옥 같은 생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욕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일단 팔을 빼기 위해 안간힘을 써봅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바위와 사투를 벌인 탓에 갈증을 느낀 에런. 허겁지겁 물을 마시지만 금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에런은 등반 중에 만났던 언니 아들 생각에 목청껏 불러보지만 이것이야말로 고요 속의 외침이죠. 에런은 마음을 가다듬고 우선 자신이 챙긴 물건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등산 장비, 칼, 소량의 음식, 카메라, 그리고 물 한 통. 일단 꺼내놓긴 했지만 큰 도움이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에런은 틈을 더 넓히기 위해 칼로 바위를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칼질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런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갈증을 느끼지만 목을 축일 정도로 아주 소량의 물만 마시면서 버팁니다. 일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에런은 밤새 바위를 긁어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는 캠코더를 켜고 혹시라도 죽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그 누군가에게 사고 경위와 부탁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I think it's pretty well gone. I'm low on food. 그때 머리 위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고 에런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녹화 영상을 돌려보는 에런. 조그마한 화면 속에서 처절하게 외치는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Karen, do not lose it. 에런은 식량 부족과 갈증으로 지쳐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체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입니다. 체내 수분이 10%만 손실돼도 탈수증을 일으키고 20%가 손실되면 사망하기 때문에 수분은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협곡 사이로 흐르는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갈증을 해소하기엔 충분하겠지만 대신에 그는 익사하겠죠. 하지만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바위가 부력 때문에 움직이게 됐고 에런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는 개뿔 꿈입니다. 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에런은 정신이 나간 채로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사회를 보고 자신을 소개하죠. Be here. Thank you. 에런은 지난날을 반추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그동안 부모님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If I had, I would have told you where I was going, and then, well, I probably wouldn't be here right now. 그리고 평소에 여행을 떠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Yeah, that's absolutely correct. Oops. 에런은 분위기를 바꾸고 진지하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Tell you that, and I wish that I'd return all your calls ever. 그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왔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Don't know yet. Have a good one. Always do. Always do. 그 덕에 나의 가족, 친구, 애인의 소중함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I love you guys, and I'll always be with you. 에런은 이제서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에런은 자신이 담아둔 소변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해진 운명이었다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어떠한 행동과 선택을 했었어도 결국엔 이 바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가 이대로 죽어야 하는 운명까지 정해진 건 아닐 겁니다. 이 망할 놈의 바위 때문에 최악의 사고를 겪긴 했지만 이 바위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협곡에 갇혀서 죽는 것까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죽을 운명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팔을 자르고 이 지옥 같은 협곡에서 벗어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는 우선 아래팔 뼈부터 부러뜨립니다. 다음엔 칼을 이용해서 근육을 도려내고 신경을 끊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는 오직 살아서 나가겠다는 의지 하나로 악착같이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와중에 기념사진을 찍는 에런. 드디어 127시간 만에 협곡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물을 원 없이 마십니다. 때꾸정 물이기는 하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에런처럼 절망과 좌절을 마주했을 때 또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행동해왔는가입니다. 우선 에런이 겪은 사고는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최악의 사고입니다. 이 망할 놈의 바위 때문에 고립됐습니다. 그렇다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량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외쳐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건지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문제를 겪고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는 절망과 좌절을 마주할 때마다 늘상하는 세 가지 유형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차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라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자기 파멸적 독백. 두 번째,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질문. 세 번째, 외적 동기. 어떤 사건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면서 세상 탓, 남 탓, 사회 탓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에런과 같은 사고를 겪는다면 온갖 욕을 섞어가며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말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늘상 하는 말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욕도 안 하고 그저 웃어 넘긴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미친놈이죠. 하지만 주구장창 이런 말들을 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구장창 내 인생만 비관한다고 거지 같은 내 인생이 한순간에 꽃밭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구장창 답이 안 나오는 질문만 한다고 명쾌, 상쾌, 통쾌한 대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구장창 세상 탓만 한다고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고 답 안 나오는 질문 던지고 외부 탓만 해봤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분만 더러워지면서 좌절감, 상실감만 더 커집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조건이라도 그 속에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곳에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던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곧 나의 현실이 됩니다. 어차피 나는 뭐래도 안 되는 놈이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면 나는 나의 생각과 말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곧바로 피하려 합니다. 어차피 나는 뭐래도 안 되는 놈이고 내 인생은 거지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정말 뭐래도 안 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결국 자신과 나눴던 대화가 삶을 바라보는 인식에 변화를 주고 이런 인식이 행동에 변화를 주면서 자기가 한 말대로 어차피 뭐래도 안 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수록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만 더 악화시키고 나의 인생만 더 비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거지 같은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서 또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거나 내가 처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팔이 껴서 고립됐다는 것,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 뭔가 해야 할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에런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망할 놈의 바위입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챙긴 물건을 꺼내놓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등산용 로프를 돌에 걸고 그 로프에 매달려서 체력 소모를 줄였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하루 15분씩 내리는 햇빛을 받고 촌조각을 이용해서 온몸을 감쌌습니다.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갈증도 심했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주 소량껏 섭취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런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했습니다. 틈을 더 넓히기 위해 칼로 바위를 긁어내거나 로프를 이용해서 바위를 들어올리는 시도를 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바위는 해결할 수 없었고 이 방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이나 택도 없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가능성이 없는 거라며 미리 포기하고 모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득이 되는 일, 거지 같은 내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내리쬐는 일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일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언젠가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언제 오는지도 확신할 수 없고 인생 포기하고 이대로 죽을 거 아니라면 그냥 손 놓고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죠. 네 번째는 말이나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은 이 지옥 같은 협곡에서 무조건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무리 한심해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 이런 내 인생을 뭔가 새롭게 바꿔보겠다며 수천 번 다짐을 해봤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신은 말로만 떠들 뿐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이나 생각으로는 누구나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옮기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행동입니다.
에런은 결국 자신의 팔을 잘라서 탈출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겠다고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고 진짜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런은 한참을 걷던 중 가족 일행을 발견하고 살려달라며 있는 힘껏 외칩니다. 다행히 에런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고 에런은 소중한 사람들 품으로 돌아가며 영화는 끝납니다. 지금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127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